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음 주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하이 하드포크가 되겠습니다. 해당 이슈로 덤핑이 나오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POW에서 POS로 전환을 시작했고요. 이 POS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머지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POS 작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트워크가 거의 모든 부분이 POS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POS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듯이 초사이언 1, 초사이언 2, 초사이언 3가 완성이 돼야 이 완벽한 이더리움 2.0 POS가 완성된다는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 지식이니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중에서 다음 주에 EIP 4895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었던 이런 자산들을 EIP 4895가 진행이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출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언락이 풀리는 물량은 1,800만 개로 하나로 따져본다면 45조가량이 됩니다. 이번 상하이 업데이트 이슈로 제가 인간지표를 조사해봤지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의견을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단기 하락은 시기와 상관없이 존재하되 지금과 같은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은 1억 2천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량은 22년도 3분기 한 7, 8, 9니까 한 8월 중순부터 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중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확대해서 보았을 때는 중단이 된 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은 시장의 많은 코인들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냥 심정지 차트를 보이는데 공급으로 인해 하락이 나오는 원인은 보통 물량 가지고 하락이 나올 때는 공급이 갑자기 튀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조차도 이런 코인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가 조금 꺾일 뿐 이런 식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스테이킹 물량입니다. 본격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공급량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건 좋게 보는 이유일 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를 다뤄볼 텐데 현재까지 이더리움은 총 1억 2천만 개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800만 개가량이 스테이킹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이 언락이 풀린다는 그 물량이 맞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많은 퍼센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의 한 70%가 스테이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량들은 천천히 이자를 타먹고 있는 상태죠.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에이다와 비교되게 15%밖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수치가 20%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15%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있는 건 85%야. 그럼 그게 큰 걸까요?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약간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70%가 묶여 있는데 30%는 유동성이 실려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70%가 유동성이 풀린대.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15%밖에 안 된다. 두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소각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소각은 현재까지 305만 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당으로 따진다면 100개 정도가 소각이 됩니다. 이 수치는 매번 달라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가스비를 냈었습니다. 가스비가 너무 비쌌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비싼 겁니다. 그냥 평소에는 기사식당 가다가 빕스나 아웃백 스테이크를 이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낸 이 네트워크 처리 비용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일부가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도 500개가량이 소각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각 부분이 시사하는 내용은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밑에 그림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위에 그림이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4년 주기 패턴이라는 걸 지금까지 이미 2번이나 학습을 해왔습니다. 4년마다 급펌핑이 나오고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는 그 구조는 반감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따라서 구조상 생각해봤을 때 공급 부족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제를 떠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지금 현재가 23년도죠. 앞으로 24년도, 25년도가 되면은 이 공급량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코인 쪽에서도 한 차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934만 개가 채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채굴될 양은 170만 개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나와 있는 물량 대비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 25년도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공급 속도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현저하게 낮아지고 거의 공급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코인들은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봤을 때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24년도, 25년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늘 알아본 이 이더리움 같은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받을 거고 유리한 구조로 상승세를 받는다면은 다른 코인들도 유사하게 따라서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트론도 따라하고 그냥 다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찰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높이 사는 겁니다. 선구자가 되고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잠깐 딴 귀로 샜는데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트랜잭션인데요. 위에가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입니다. 대충 시기만 말씀드리자면 하나하나가 1년에 해당한다. 그래서 현재 18년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초기 13년도의 모습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17, 18년도에 고점 찍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안정적으로 트랜잭션이 쌓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다를 게 없습니다. 17, 18년도에 펌핑되고 줄어든 모습 그리고 안정적으로 깔리는 모습 두 가지 다 비슷하죠.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얼마나 사용했냐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격은 줄어들었어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근 7년 동안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모습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트랜잭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21년도, 22년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렌드가 뭐였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더리움을 대체할 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코인, 에이다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알트코인들을 찾고 트렌드에 맞다면 상승하던 구조가 펼쳐졌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대체할 코인,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등 이런 코인들이 곽강을 받았고요. 비슷한 코인, 에이다 같은 거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하락한다는 원인은 이 사용량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코인들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돼야 됩니다. 메타마스크를 사용했다가 가스비 너무 비싸. 난 차라리 솔라나나 아발란체나 에이다, 리플 걸 사용할래. 오픈시 너무 비싸잖아. 솔라나, 에이다를 사용하자 해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의 트랜잭션을 보았을 때 전혀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표시해드렸고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나락을 걷다가 이제서야 겨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에이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대체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랜잭션을 네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우리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떠오르죠. 이더리움의 상승이 알트코인의 상승을 선도한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면서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크립토, 못하네요. 크립토 토탈 마켓캡, 비트코인 제외했을 때 시총을 본 건데 늘어난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시간 봉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좋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 그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지금과 같은 상승을 좀 나와주면 하다, 정상적인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데이트 전후로 해서 대충 이 날짜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전후로 해서 이 눌리는 구간을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천천히 우상향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어보면은 작은 파동 제외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게 정석적이다. 가장 무난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2개 말씀드립니다. 보고 계신 게 아비트럼의 트랜잭션 차트입니다. 아까 트랜잭션을 보면서 해설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무난한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봤었죠. 근데 아비트럼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죠. 아비트럼이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최근에 예정이 없던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 꽂았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차트적으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이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번 상하이를 유추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다의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후의 차트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에 이 고점으로부터 9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이 나온 배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드포크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승 기대감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은 이런 지하실 차트가 나오려면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처럼 찔끔 올려준다 해서 그냥 지하실을 뚫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다 같이 전고도 이탈을 시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분이 나와야지 이 상승분이 컸던 만큼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일 정도 차트를 관찰했을 때 막 전고 뚫는 그림, 당연히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에이다 하드포크랑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을 말씀드렸고 제가 당장 10일 뒤에 예정되어 있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 콘텐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폼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새로운 시도도 하고 또 영상도 좀 재밌게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모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웰시투자에서는 무료 브리핑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단기적인 시황, 단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 등은 이 웰시 브리핑방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링크 누르시고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은 그냥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모습을